안녕하세요. 환경 마케팅의 두 얼굴, 환경 경영과 그린워싱에 대한 연구를 한 11학년 김현지입니다. 먼저 연구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렇게 ESG 경영에 대한 도제 배움을 했는데요. 그 중에 환경에 가장 마음이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 환경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환경 경영을 하는 척하는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워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환경 경영에 대한 연구도 하였고요. 제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친환경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 경영이 무엇일까요? 환경 경영은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보고서에 있으며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로 말씀드릴 기업은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인데요. 파타고니아는 옷을 만들어 판매하면서도 판매 실적보다 환경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기업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 경영 전략이 있는데요. 그중 파타고니아가 하는 제품 수명 최적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 수명 최적화는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이런 원웨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새 옷을 구매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기존 옷을 수선해서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트럭 투어 형태로 진행이 되며 어떤 브랜드든 무상으로 수선해준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타고니아 매장이나 특정 장소에서 운영이 되며 그 일정은 매월 파타고니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옷을 쉽게 수선해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영상 형태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파타고니아의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제품은 전통적 또는 경쟁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현저하게 우수한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그 예시로는 이 파타고니아의 모자가 있습니다. 이 모자는 폐기물을 재생한 100% 리사이클 소재인 네플러스라는 것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를 통해 심각한 해양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이런 모자를 만들 때 새로운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했었는데 그 양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이 모자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그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1,600톤 이상 재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화두로 오른 기회를 틈타 녹색으로 등갑한 그린워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린워싱은 그린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거나 덮어버리는 화이트워싱을 결합한 것을 뜻하며 한국어로는 위장 환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린워싱은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실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기업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친환경적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형은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 첫 번째는 광고 및 마케팅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에코, 그린 등의 단어나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와 마케팅을 말하는데요. 그 예시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절감을 장려하는 취지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리유저블 컵 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컵이 20회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텀블러에 비해서는 진정한 다회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행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컵을 가지고 싶어 했고 이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며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린워싱이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은 행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입니다.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고 하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많이 쌓았는데요. 하지만 이 종이 빨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친환경적이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 때보다 생산 과정에서 5.5배 정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출하며 재활용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빨대가 너무 작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이 종이 빨대가 자연에서 빨리 분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이 바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장점 또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직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 중 무엇이 더 친환경적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장된 주장인데요. 이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홍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SC 존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유리 세정제인 윈덱스라는 제품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 광고에 보시는 것처럼 이 SC 존슨은 윈덱스 병을 100% 해양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홍보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여기 100%와 오션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 바다에서 직접 그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제품에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의 양은 그냥 폐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렇게 윈덱스를 만들 때 언어의 모호성을 이용해 마치 해양 플라스틱을 100% 이용한 것처럼 마케팅을 한 것인데요.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으면 그것 또한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기업의 환경 경영과 그린워싱에 대해 분석해 보기 위해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습 주제는 이케아의 환경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그린워싱 방지 전략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케아를 선정한 이유는 이케아가 환경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케아의 실체를 좀 더 알아가 보자 이케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케아의 환경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는 이렇게 에너지 및 물 절약, 폐기물 감소, 그리고 공기청정 및 에너지 재생 기능을 갖춘 약 500여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중입니다. 또한 B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케아가 목화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임을 깨닫고 고객과 지구를 위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목화를 재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목화를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R 전략이라는 것인데요. 이케아는 값싼 가격으로 인해 충동 구매, 과잉 소비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가구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케아는 이렇게 4R 전략을 도입했는데요. 이것은 재사용, 수리, 재생산, 재활용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저기 보이는 침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기에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침대를 자주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이케아에서는 저렇게 프레임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케아의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테라 초이스가 제시한 그린워싱 7가지 제약을 바탕으로 이케아의 그린워싱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있으면 저는 오늘 이 발표에서 5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가지 해로운 요소 중 덜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전체가 아닌 일부 친환경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케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케아가 광고하고 있는 것은 사용되는 목재의 양 그 자체인데요. 이케아는 약 1초당 한 그루의 나무를 소비하며 1년 동안 사용한 나무를 가로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무려 7번 정도 감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케아는 목재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목재를 사용해서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가지 해로운 요소 중 덜한 것에 해당하는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짓말과 허위 라벨입니다. 이케아는 오랫동안 산림 파괴를 했음에도 기만적인 환경 마케팅을 했는데요.
얼트사이트라는 글로벌 소비와 연관된 불공정을 폭로하는 비영리 단체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이케아는 세계 최대 목재 환경 라벨링인 FSC와 뇌물을 주고받는 목재 수확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허위 라벨을 부착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과 허위 라벨에 해당하는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케아의 환경 경영과 그린워싱에 대해서 분석을 한 뒤 이렇게 4가지로 제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룬 성과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기인데요. 이것은 제3자의 인증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는 파타고니아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얼마큼의 성과를 얻었는지를 정확한 수치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도입하기입니다. 글로벌적으로 표준화된 ESG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일관된 ESG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 예시로는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3가지 보고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요. 이것을 하면 좋은 점이 일관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케아도 3가지 글로벌적으로 표준화된 ESG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도한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하지 않기입니다. 이케아에서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준 뒤 이를 위해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제품이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 자체가 친환경적인 건 아니며 그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H&M이 그린워싱으로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도 아무리 제품이 친환경적이라고 해도 애초에 패스트 패션 자체가 구매를 많이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케아는 이렇게 파타고니아처럼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필요한 만큼 적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품이 같은 종류의 제품보다 어떤 부분이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홍보는 하되 그 제품을 과도하게 구매하는 것은 결국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프로젝트 진행하기입니다. 그 예시로는 코카콜라가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다 보니까 물을 다시 자연에 환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무를 다시 자연에 환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나무를 자연에 다시 100%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목일이나 이케아 설립일 같은 특정한 날에 이런 나무를 다시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진행한다면 책임감 있는 나무 활용을 진정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업과 소비자 2가지로 분류해서 결론을 내려보았는데요. 먼저 기업은 환경을 위한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들 보면 다들 이 환경 경영을 하려는 이유가 그냥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혹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환경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린워싱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진심을 가지고 진짜 환경을 위한 마음을 가진 그런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환경 경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 소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요.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다 보니까 소비자가 정말 친환경 소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그린워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희가 더 똑똑해진다면 기업은 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주제와 연관된 주제로 올해도 이렇게 마지막 도제뱀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는데요. 또한 제 연구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한 이제 세음학교에서는 도제 배움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제가 학과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정할 때 제가 세음학교에서 연구했던 도제 배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지 학생 발표를 들으니까 기업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또 이러한 청년들이 나가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현지 학생의 담당 교사가 코멘트를 해야 될 차례거든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학생의 담당 교사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예요. 네. 네. 세음학교는 뭐 교감이 도제 배움 멘토도 하고 학술제 사회도 보고 다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현지는 아까 미옥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 잘 모르고요. 영어 교사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알아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학생이었어요. 알아서 잘했고요. 뭐 책 선정하는 거, 전문가 컨택하는 거, 근데 전문가가 너무 희박했어요. 왜냐하면 그린워싱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롭게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업을 고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도 그거를 끝까지 찾고 해내고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현지의 끈기와 어떠한 그릿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짧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좋은 교사는 좋은 학생이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지 학생. 네, 사실 현지 학생의 전문가 멘토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황이나 전문가님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작년 현지 발표를 보시고도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그 어떤 기업에 진짜 그거 제안서 보내라고까지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올해도 너무 훌륭하죠. 보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황이나 전문가님의 또 코멘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쓰셨습니다. 작년에도 진짜 좋은 주제로 우리들에게 그 정보들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이런 주제를 연결해서 더 확대해가지고 관심 분야를 더 깊이 들어간 게 칭찬하고 싶고, 그렇게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용어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그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연구에 직접 나오진 않았을 텐데 한번 혹시 알고 있는지. 제가 사실 환경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주제를 선택하긴 했지만 저는 그린워싱을 더 연구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 서적을 참고해서 이것을 하긴 했지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그냥 그린워싱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 위한 그냥 밑바탕처럼 쑥 하고 넘어간 거라 정확한 용어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소개드렸던 분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경영 컨설팅 중에 ESG 분야를 컨설팅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이 주신 피드백을 읽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피드백에 공급망 실사법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 공급망 실사법이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 저렇게 그린워싱이나 환경 마케팅을 할 때 본인들의 어떤 제품이나 이걸 가지고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 이 대기업에 공급해주는 다양한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이나 공급망들도 같이 관리를 해야 이것이 이제 진정한 친환경이다라고 인증해주는 그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ESG 그린워싱에 대한 주제가 최근 EU의 공급망 실사법 추진의 배경이 된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여서 지금 이 진행했던 이 연구가 시적절한 연구였다고 이제 칭찬해 주셨고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협력사들도 같이 ESG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좋았습니다.
향후 주제의 방향으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고민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준다면 향후의 주제 방향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환경 마케팅이 사실 딱 드러나 있는 건 대기업들이지만 또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 욕심을 좀 더 내보자면, 항상 연구가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심을 내보자면, 스타벅스의 이런 그린워싱에 대한 대안 같은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사실 종이 빨대 쓰는 걸 저도 생각해 보면 되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작년에 오뚜기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처럼 그런 그린워싱을 한다면 좀 더 이런 것까지 해보면 어떨까요?라는 제안까지 더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어요. 그리고 현지가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 연구 두 개가 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쪽의 진로도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일단 당장 좀 있으면 입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입시를 할 때 뭔가 이랑 마케팅, 환경 마케팅 이런 관련한 그런 학과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중이고 만약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꾸준히 제가 이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또 그때 가서 정확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야를 하든지 되게 보고서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고 좋았던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되게 잘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떤 프레임으로 분석을 할지를 굉장히 잘 잡아서 분석하고 결론을 이제 내는 것까지 이 과정들이 굉장히 좋아서 어떤 과정을 하든지 이런 철저하게 이게 이런 논리성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활동한다면 좋겠다. 탐나는 연구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애정 어린 피드백과 제안 감사드립니다.